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함수, 드디어 대망의 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태껏 배웠던 내용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비교식 우리 이 작업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작업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던 거. 네. 필터, 고급 필터 했던 거 비교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함수에서도 이 비교식이 사용되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왼쪽에 항상 기준이 있어서 왼쪽의 수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그리고 같지 않다 기준으로 나눠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비교식에서는 같은 행에다가 작성을 동시에 해주게 되면 이 조건과 이 조건 두 개 다 보겠다, 즉 AND 조건이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이 조건은 볼 건데 이 조건은 공백으로 두겠다. 즉 뭐가 오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은 신경 쓰지 않을 거지만 이 조건만 신경을 쓰겠다. 이게 바로 오화 조건이라고 했었죠. 서로 다른 행위 작성한다 라고 했었고요. 검색 조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코드 이렇게 B로 시작하는 것처럼 A로 시작하는 글을 찾겠다 하면은 여기 별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A 그리고 모든 것이라면은 A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찾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B로 끝나게 되겠다 그러면은 B로 끝나는 모든 것 앞에 무슨 글자가 오든 혹은 글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찾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C가 들어가는 것을 찾겠다 한다면은 가운데 C 그리고 앞에와 뒤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게 되면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혹은 뒤에 마지막 거로 끝나더라도 C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찾는 검색 조건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라고 했었는데 엑셀은 기본이 상대 참조입니다. 근데 절대 참조라고 해서 이 달러 표시를 통해서 표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열과 행에다가 여러분들 각각 달러 표시를 통해서 열만 고정, 행만 고정, 열과 행 모두 고정 이 형식을 많이 사용한다.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랭크 함수에서 좀 사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랭크 함수 또는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함수에서 사용이 되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 사용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설명 중에 조금씩 설명을 할 건데요. vlookup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필수입니다. ITQ 시험 문제에서요. 항상 같은 위치에서 거의 같은 조건의 형태로 항상 무조건 나옵니다.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아주 초창기 때 ITQ에서는 HLOOKUP이라는 걸 사용을 하겠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표가 아예 고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VLOOKUP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큼은 함수를 잘 모르고 잘 어려워하더라도 요것만큼 거의 그냥 외우셔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거의 정답이 똑같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if 함수 꼭 나옵니다. if 함수가 단일로 사용되는 경우는 좀 없고요. 다른 녀석들과 혹은 중복 if를 통해서 다른 조건들을 추가로 해주는 경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if 함수도 사용 방법을 좀 배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if 함수를 사용할 줄 아신다면은 함수의 대부분을 다 구사할 줄 안다라고 자부를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자, 랭크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 거의 ITQ 한 두 번 내지 세 번 중에 한두 번은 꼭 출제가 될 정도로 단골 함수고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ND를 활용해서 뒤에다가 글자 위나 뭐 순위 이 등을 붙여가지고 표기하는 함수 형태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choose 함수는요, 선택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뜻 그대로요. 고르는 건데요. 보통은 weekday라는 거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뭐 날짜를 1, 2, 3, 4, 5, 6, 7로 해가지고 고르는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라운드 함수입니다. 이거는 반올림하는 함수인데요. 라운드 업은 올림 그리고 라운드 다운은 버림입니다. 라운드 함수도 여러분들 두 번 내지 한 번, 뭐 꼭 그냥 뭐 세 번 중에 한두 번은 꼭 나올 정도로 단골 함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라운드 함수하고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찾기 참조 함수의 vlookup 추스가 보통 잘 나오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d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d sum, d average 이렇게 d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형태를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만을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위쪽에 있는 항목들 각각의 열의 제목들도 반드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sum 합계를 하겠다, 뭐 평균을 보겠다, 뭐 이런 함수인데요. 사용법은 dsum, daverage 뒤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sum은 합계니까 합계고요, average는 평균이니까 평균을 구하는 건데 항상 똑같이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만 익숙해지시면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 수학 함수로는 라운드, 썸, 프로덕트, 뭐 트렁크 등이 있는데요. 이 함수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와요. ITQ에선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커말이나 이런 걸 보실 때는 자주 나오는 함수니까요. 수학 함수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통계 함수 역시 아까 말했다시피 뭐 랭크, 에버리지, 카운트, 라지, 스몰, 라지 같은 경우는 몇 번째로 큰가,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가, 맥스는 최대값은 무엇인가, 미는 최소값은 무엇인가, 미디안 중간에서 몇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몇 번째 값을 고를 때 이 형태를 사용해 줍니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if가 만약에 뭐뭐 하다면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조건에 맞다면 어떻게 해라? 카운트 세라. 계산 조건에 맞다면 합계를 구해라 등의 형식으로 조건부 서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텍스트 함수에서 left, right, mid가 있는데요.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글자를 몇 개를 뺄 건지,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몇 개를 뺄 건지, 가운데에서 몇 글자를 뺄 건지, 가운데는 어디 있는지, 몇 번째부터가 가운데인지 알려줘야겠죠. 이런 텍스트 함수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날짜 함수는요, today는 그냥 오늘 날짜를 꺼내는 거고요. weekday는 정해진 틀 에 맞게끔 월화수목금토일을 꺼내는 거고요. 이거는 연도만 뽑아내는 것, 월만 뽑아내는 등의 함수인데요. 이거는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서 위크데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논리 함수는 자주 나와요. if, and, or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우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자 서식에서 숫자 표현, 샵과 샵, 콤마, 샵 이런 거 형태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함수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 볼게요. choose와 mid 함수. 자, 이 여러분들 문제에서요,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함수 순서를 알려줘요. 아주 친절한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ITQ는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choose를 먼저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mid 함수를 쓰라고 친절하게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함수를 푸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진짜 이렇게 바로 써서 여러분들이 이 인수를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choose를 쓰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인수들이 뜨죠. 인덱스 넘버, 밸류 1, 2, 3 쭉 나오는데요. 이런 형태에서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함수를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쓰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함수 삽입이라고 해서 함수 마법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fx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함수 마법사라는 친구가 뜹니다. 네, 여기 문제 1번 숙사 있는데 이 친구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요. 여기 1번 선택하시고 여기 fx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choose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choose가 뜨죠? 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choose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은 choose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choose는요, 숫자를 적어줄 수 있고요. 여기에는 1, 2, 3, 4, 5, 6 값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만약에 여기에 1이 왔다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고요. 만약에 2번이 왔다 그럼 2번에 해당하는 값을 꺼내주게 되고요. 3번이 왔다 그럼 3번에 해당하는 값, 4번, 5번, 6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건 문자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값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3을 적어주고요.
choose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수요일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미안합니다. 이걸 쌍따옴표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랑 뭐 다른 게 없는데 오류가 생겼나 봐요. 이 함수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선택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다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두 번째 값이 1이면 이라고 했었죠. 코드의 두 번째, 코드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코드의 두 번째 값, 요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값, 두 번째죠. 요 친구, 여기를 얘기합니다. 요거, 그죠? 요게 1이면 카드, 2이면 현금, 3이면 쿠폰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얘기인 즉슨 1이면 카드, 2이면 현금, 3이면 쿠폰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두 번째 값들을 뽑아낼 수 있는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미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먼저 붙여놓고요. 자, 미드 함수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미드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에서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그 텍스트에서 몇 번째부터가 미드는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죠. 레프트랑 라이트랑 동시에 사용되기도 비슷하게 사용이 되긴 하는데요.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글자를 뺄 겁니까? 라는 얘기고요.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뺄 겁니까? 랍니다. 그리고 미드는 중간에서 뺄 건데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것 중에 가운데가 어디 있는지 대충 이거 둘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는 그걸 몰라요. 가운데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몇 번째 글자부터가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친구가 여기죠. 이 친구죠. 그죠? 그리고 B5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우리가 필요하죠. 그죠? 두 번째부터 우리가 가운데라고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글자는 몇 개죠? 하나가 되겠죠. 네. 요 글자, 두 번째 글자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B5에서 B6, B7, B8로 이렇게 쭉 끌어내리면 내려와지거든요. 이걸 상대 참조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내려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어디다가 써줘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숫자 3번에 있는 친구한테 집어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choose 선택할 겁니다. 어떻게?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B5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 뺄 건데 몇 글자를? 한 글자만 뺄 겁니다. 그 글자의 숫자에 맞게끔 카드, 현금, 쿠폰을 표현해 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쭉 끌어내리게 되면 B5에서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칸에 맞게끔 하나씩 내려오게 됩니다. 이걸 상대 참조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십자가가 되죠. 이 상태에서 쭉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이렇게 카드, 현금, 쿠폰, 카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검증해 볼까요? 1이니까 카드 맞죠? 2니까 현금이고요. 2니까 현금이고요. 3이니까 어떻게 되죠? 쿠폰이 되겠죠.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쉽죠? 자, 2번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 함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2번 함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인은 단위명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해서 AND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함수 끝나는 거 뒤에다가요. AND 연산자 그리고 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글자가 이렇게 위 이렇게 붙거든요. 요거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 AND 연산자는요. 굉장히 쉽죠? 그럼 여기에다가 랭크 함수만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랭크 EQ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제 거는 버전이 낮은 버전이어가지고 랭크 EQ 함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랭크 함수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랭크 함수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는 버전에 따라서 랭크 EQ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용법은 똑같으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랭크 함수가 일단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는요, 보시게 되면은 보고자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고자 하는 숫자가 어디 범위에서, 두 번째는 범위에서 몇 번째 숫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은 랭크 함수는요, 보고자 하는 수가 범위에서 몇 번째인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순서를 결정해 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 써줄게요. 랭크 써주시고요. 자, 보고자 하는 숫자가 문제가 뭐였죠? 수강인원 단위명이죠. 수강인원 단위명입니다. 수강인원 단위명이 어디 있죠? 수강인원 이 친구죠. 그죠? 이 친구 G5가 어디에서? 이 친구 여기 포함이죠. 그죠? 수강인원 전체에서 얘가 몇 위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를요, 내림차순으로 볼 건데요. 콤마 찍어 주시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차순이라고 그랬었죠? 내림차순이라 했으니까 0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G5는 여러분들 상대 참조로서 내려올 때마다 G6, G7, G8, G9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준이 되는 여기 이거 기준, 여기에서 여러분들 비교할 거였잖아요. 그죠? 수강 인원에서 비교를 할 건데 요 상대 참조로 냅두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게 되면은요 잘 나오는데요 이게 뭐죠?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G5에서 G12 반드시 여기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래 보시면은 G5에서 G6에서 G13으로 내려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상대 참조에 의해서요 이렇게 봐야 되는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가운데 이 친구는 변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F4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절대 참조로 여러분들 조건, 즉 바꿔 얘기하면 이 기준, 여기에서 비교할 기준은 바뀌면 안 돼 라고 절대 참조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엔드 연산자를 통해서 뒤에다가 뭘 붙여줘라? 위를 붙여주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뒤쪽에다가 엔드 연산자 그리고 쌍따옴표 위라고 적어줍니다. 그냥 위라고 적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얘가 문자열의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문자열의 데이터로 표기하고 싶을 때 항상 쌍따옴표 안쪽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쭉 눌러주시면 각각 여러분들 맞는 값들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자, 랭크 함수는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그냥 거의 여러분들 요 기준만, 요 이해만 딱 해주시면요.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제과제빵 수강료의 합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과제빵, 그러니까 제과제빵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죠. 하나, 둘, 셋, 넷. 이 친구들의 무슨 값이라고요? 수강료 합계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뭐의 값? 수강료의 합계를 구하라고 합니다. 무슨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나요?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dsum 함수가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sum 함수를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B사에서 H12 ITQ 한정입니다. 무조건 B사에서 H12예요. 그냥 고정이에요. 그냥 기억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D 어쩌고저쩌고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목은 무조건 B사에서 H14까지예요. 그리고 필드, 보고자 하는 필드 값입니다. 보고자 하는 필드의 값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 보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은 계산하고 싶은 값 어디죠? 수강료죠. 그죠? 수강료의 합계잖아요. 그죠? 수강료의 합계니까 계산하고 싶은 친구가 어디죠? 수강료가 되겠죠. 수강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치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D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되는 함수는요, 반드시 저기 조건 위에 맨 위에 있는 이 친구들만 무조건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하는 조건은 분류의 제과제빵인 친구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sum 함수는요, 기준이 데이터베이스 범위고요. 두 번째, 계산하고 싶은 곳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치 조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린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요, H4라고 선택을 해 주셔도 되지만요, 여러분들 다른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10로 계산을 해서요, 1번, 2번, 3번 H4가 아니라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수강료 값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H4로 안 하시고요. 숫자 7로 하셔도 계산이 됩니다. 왜냐면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일곱 번째 열이기 때문에 계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온다는 거.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 활용을 해서 나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수강료를 선택하셔도 계산이 잘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과제빵 여기에 정답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불편하시다면 여기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서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눌러주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dsum 함수를 계산을 했고요. dsum 뿐만 아니라 뭐 daverage, d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함수가 다 조건이 다 똑같아요. 선택하는 조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채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도 해결을 했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함수를 사용해서요, 한식 수강 인원 단위명의 평균을 구할 거고요. 그리고 count if. 자, 평균을 구해줄 거니까요. 일단은 sum if니까 sum if가 뭐라 그랬었죠? 조건에 맞으면 더해준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sum if 함수 쳐볼게요. sum if 함수 범위에서 일치하는 조건이 맞다면 어떻게 해줘라? 더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D5에서 D12가 되겠죠? 여기에서, 그죠? 중요한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선택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필드 값들만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만 항상 위쪽에 있는 열 제목만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나머지에서는 절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경우에서는 절대로 위에 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5에서 D12에서요. 뭘 선택할 거예요? 한식인 친구를 찾을 거죠. 그죠? 한식. 요 친구죠. 그죠? 한식인 친구를 찾을 겁니다. 그죠? 이 친구의 뭘 계산할 거죠? 뭘 더할 거죠? 썸이니까 뭘 더한다는 얘기인데 뭘 더할 거죠? G5에서 G12가 되겠죠? 여기 수강인원 단위명, 그죠? 즉 바꿔 얘기하면 D5에서 D12까지 에서 분류 안에 있는 제과제빵, 한식, 음료 여기에서 뭐로 일치하는 것? 한식으로 일치하는 친구를 찾아서 sum range, 즉 바꿔 얘기하면 수강인원에서 요 값들만 더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106이 나오죠. D7이라고 안 해주시고요. 굳이 이렇게 한식이라고 문자열로 직접 쳐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굳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굳이 불편하게 문제 풀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택해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은요, 일단 정답 풀기 전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에서요, 찾고자 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계산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D5에서 D12의 분류 조건에서 한식인 친구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 그 한식인 친구의 수강인원만 다 계산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순하게 한식 수강인원의 총 합계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count if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count if도 여러분들 sum if랑 똑같아요. 자, 일단 요거 복사해 놓고요. 여기다가 그죠? count if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할 겁니다. 어떻게? 조건에 맞다면. 그죠? 카운트 if는요, 범위에서 일치하는 녀석들을 셀 거예요. 몇 개인지만 세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가 제빵에서 어떤 친구?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요. 범위에서 제가 제빵인 친구에서, 제가 제빵 한식 음료 중에서 어떤 친구? 한식인 친구를 찾겠죠. 그러면 한식이 몇 개인지를 세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범위에서 한식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2라고 나오죠. D7이라고 선택 안 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식 이렇게 적어주셔도 계산이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카운트 if 계산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평균을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한식의 총 인원수 그리고 나누기 한식의 개수를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즉 바꿔 얘기하면 sum if D5에서 D7 그래서 한식 인원의 총 인원 나왔죠. 그죠? 여기에 count if 함수를 써서 여기에서 한식인 녀석들 그죠?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53명이 나오네요. 평균. 그죠? 정답은 요거죠. 그죠? count if 즉 바꿔 얘기하면 한식 개수를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한식의 총 수강 인원 나누기 한식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평균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4번 문제도 풀었어요.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좋아요 누적수 정의된 이름 좋아요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맥스 함수. 맥스 함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표현으로 굉장히 개꿀인 함수예요. 진짜 너무 쉬워요. 맥스 함수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함수는요, 단순하게 그냥 범위에서 선택한 범위에서 제일 큰 걸 꺼내요. 그냥 뭐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예 범위에다가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맥스 함수 또는 민 함수, 민은 최소값이고요. 맥스는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을 선택을 해줄 건데요. 좋아요 누적수 여기인데요.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 정의를 했었죠? 우리 처음에 우리 1작업할 때 이 친구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좋아요라고 이름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라고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좋아요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꺼내겠죠? 정말 쉽죠? 네. 이게 바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함수 문제에서요, 여러분들 자신이 없으셔서 다 못 푸셔도 좋아요.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풀으셔도요, 여러분들 A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항상 꼭 하나씩 나오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표현으로 개쉬운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은 하나를 반드시 꼭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VLOOKUP 무조건 나옵니다. VLOOKUP 6번 문제에 VLOOKUP이 꼭 나옵니다. 그냥.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풀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모르더라도 그냥 외워가세요. 정말 쉬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서 H14셀에 선택한 과목에 대한 담당자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즉 바꿔 얘기하면 과목에 해당하는 그죠? 과목에 해당하는 이 친구에 해당하는 담당자를 꺼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담당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과목을 여기에 따라서 요 담당자가 바뀌는 걸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건데요. VLOOKUP의 여러분들 기준 첫 번째는요. 보고자 하는, 즉 바꿔 얘기하면은 얘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참조하는 값입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ITQ 한정에서 그냥 H14예요. 무조건 그냥 고정입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H14예요. 그냥 얘는 어떤 여러분들 문제를 봤더라도 그냥 H14예요. 무조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테이블 범위인데요. H14가 여러분들 기준이 뭐죠? 과목이죠. 즉 바꿔 얘기하면 과목부터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분류였다면은 분류부터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코드였다면 코드부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테이블 범위는요, 과목부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다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굳이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요 데이터를 많이 선택하면요, 여러분들 불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찾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친구가 뭐죠? 담당자죠. 그죠? 담당자.
네. 담당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H12까지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보고 싶은 거는 여기 담당자까지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만 선택을 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정답은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관은 없어요. CO에서 H12까지 선택을 해 주시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친구가 몇 번째 열이에 있죠? 요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과목을 기준으로 선택했죠? 보고자 하는 참조 기준이 H14, 즉 과목 기준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열 기준으로 보고자 하는 담당자가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열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의 담당자가 있죠? 그래서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과목을 통해서 그 과목 기준으로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확하게 일치 그리고 비슷하게 일치가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생략하지 마시고요. false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0이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0이 false예요. 그리고 1이 true고요. 네,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요 기억하세요. H14 이거 그냥 거의 똑같거든요. 항상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 이 범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해 줘야 되는지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열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만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그냥 무조건 0이에요. 그냥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과목을 바꾸면은 담당자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어때요? 함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시간은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함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잘 따라오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들 2작업, 3작업 이런 것들 중에서요, 여러분들 다른 조건들이 종종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또 다른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함수 문제를 계속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좀 내줄 겁니다. 일단은 2작업과 3작업에서 아직 안 배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만 한 번씩 더 배워보고요. 함수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